자, 이제 삼각함수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삼각함수가 아니었고요.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걸 한 거고, 이제 삼각함수인데, 자, 삼각함수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죠. 8페이지, 유형 8번에. 거기에다가는 큼직하게 이렇게 쓰십시오. 삼각함수는 단위원 위에 점의 좌표가 결정합니다. 정의에다가요? 네. 삼각함수는 단위원 위의 점의 좌표가 삼각함수를 결정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좌표입니다. 좌표. 알겠니? 좌표를 눈여겨보면 돼요. 그러면 단위원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면 단위원은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 요거를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가 원점이고 얘가 반지름 R이라고 잡으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원이 써지지? 됐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단위원 위를 점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야. 360도를 계속. 그러면은 계속 점들이 찍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쯤에다가 점을 하나 P라고 잡고요. 이 P라는 점과 원점, 중심을 이으면 반지름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럼 잘 봐. P라는 점의 좌표를 그리기 위해서 수선을 하나 내리면 요 길이를 내가 X좌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Y좌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쪽에 생기는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까지 써줄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인이라는 것을 써보면 사인 세타는 얘는 반지름분의 Y좌표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어차피 반지름이라는 것은 얘는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결정하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즉 x와 y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P라는 점의 좌표를 의미하죠. P라는 점의 x좌표, y좌표. 그래서 얘는 단위원 위의 점 중에서 y좌표에 해당이 되는 친구고, 얘는 x좌표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될 거고, 얘는 x좌표와 y좌표의 B에 해당이 된, 나눗셈을 하니까 B에 해당이 되는 애가 될 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됐나요, 여기까지?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712번을 보세요. 자, 712번을 보시면 갑니다. 원점과, 자,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나중에 여기 익숙해지면 굳이 원은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원이 있는데 원점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6이 이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8을 이쯤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8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요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라고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이 동경과 이 원점과 얘를 잇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X축에다가 내가 수선을 이렇게 쫙 떨궈주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서 생기는데 얘가 세타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길이는 6이죠. 길이. 얘는 얼마야? 8이 되겠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10이라고까지 나오겠죠. 그지? 그럼 R이 10이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합니다. 사인 세타라는 것은 반지름 10분의 무슨 좌표? Y좌표를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된다. 즉 마이너스 8이라는 걸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얘를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도 써보면 얘는 10분의 무슨 좌표 써주면 돼요? X좌표 써주면 되죠? 그죠? 그럼 X좌표 쓰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나와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결론. 삼각함수의 값, 즉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결정하는 요소가 누구냐? 바로 P라는 점의 좌표예요. 이 좌표. 알겠어? 이 좌표가 결정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볼 건데. 자, 그런 다음에 봐줘볼게요. 그러면 요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사인 세타가 R분의 Y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Y라는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냐?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네. 됐니? 그 다음에 얘도 정리하면 X라는 값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요. 얘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지. 근데 X를 R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Y를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네. 그래서 R 값이 약분이 되니까 탄젠트가 뭐분의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식까지 증명이 되는 거죠. 다 한 번씩 했던 거예요. 알겠죠? 다시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탄젠트라는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라는 좌표와 Y라는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왜? 얘가 뭐였으니까? X. 얘가 뭐였으니까? Y. 였으니까. 됐니? 자, 근데 이 P라는 점은 어디 위의 점이라고 그랬냐면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위의 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X라는 자리와 Y라는 자리에 각각 얘와 얘를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네.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게 R제곱과 같은데
R제곱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약분까지 하면 1만 남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는 것이 얼마다? 1이다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공식은. 오케이. 자, 그럼 마저 좀 더 가볼 거예요. 마저 좀 더 가보면,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양변을. 그럼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지.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더하기 1이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까지 정리가 되죠? 그지?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야. 요 식을. 그럼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분모에다 써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잘 봐. 이거 뭐야? 탄젠트 제곱이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따라서 어떤 결론까지 나오냐? 아,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값에다가 1을 더한 게 뭐와 같다?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제곱한 것과 같다까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니? 요게 삼각함수 정의라고 해서 배우는 내용이고 요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삼각함수의 핵심은 그래프입니다. 알겠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그래프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도 그래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마저 좀 가볼까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715번부터 가겠습니다. 715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자, 그리고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삼각함수 공부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미적분 못합니다. 못합니다. 알겠니? 농담 아니라 못합니다. 알겠어? 잘 알아도 715번. 자, 715번 보면 원점 5와 마이너스 8,15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그럼 봐봐. 잘 모르겠으면 좌표 평면을 찍으세요. 원점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5야? 그럼 마이너스 8,15니까 한 요쯤 돼서 요 정도 하고 여기를 15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8 정도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점을 잡으라고. 잘 모르겠으면 잡어. 됐니? 그 다음에 잘 봐요. 얘를 지나는 동경 OP래요. 그럼 이렇게 이으세요. 그럼 이게 동경이죠. 얘가 P고. 근데 P의 좌표가 뭐냐? 마이너스 8,15라는 게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부터 찾아보면, 이 길이부터 가로가 8이고 세로가 15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17이죠. 그죠? 8, 15, 17 피타고라스의 수. 그지? 3, 4, 5, 6, 8, 10, 50, 23, 8, 15, 17 외워야지. 그지? 중학교 3학년 때 외운 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봐라는데 세타의 각은 어디에 해당이 될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타의 각은 이만큼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잡아 놓으시면 되겠네요. 요 정도를. 됐어요? 근데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자, 봐봐. 니네가 봐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동경에서 뭐? 얘가 중요한 거라고. 얘가. 이 점. 됐니? 쌤이 얘기했지. 삼각함수의 값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좌표. 점의 좌표. 그러면 몰라도 이걸 그림을 이렇게 안 그려놨어도 이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이렇게 지나고 있다 정도가 생각이 들어야지. 이게 단위원. 반지름 17짜리 단위원이 그려질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뭐야? 단위원 위의 좌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단위원 위의 좌표. 그치? 자, 그럼 갑니다.
P라는 점이 마이너스 8,15라는 것을 가지고 각각 다 구하세요. 사인 세타부터 갈게요.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17분의 얼마? 15죠. Y좌표.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쓰면 코사인 세타는 17분의 마이너스 얼마야? 8이죠. 됐니?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보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5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 세 개의 값을 그대로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니까 자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시면 자 17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17 코사인 세타는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그대로 써주고 17 사인 세타니까 17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17 사인 세타 되죠? 따라서 얼마? 15입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에요. 그럼 보세요.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8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8만 넘길게. 오케이? 8만 넘긴 다음에 2배를 해줄게요. 그럼 여기다가 2배 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0이 답까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을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5가 돼서 이 값이 3입니다가 답이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우리 다 배웠던 건데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던 거. 좌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좌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호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호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외우는 거죠? 여기가 뭐야? 전부 플러스다. 됐니? 전부 플러스. 왜? 항상 점의 좌표를 가지고 보라고. X좌표, Y좌표가 둘 다 플러스잖아요. 1, 4 보면은. 그러니까 사인 값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지. 그지? 자, 근데 이쪽은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죠. 이쪽. 왜? 얘는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기 때문에. 점의 좌표. 그러면 X좌표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코사인. 그럼 코사인은 무슨 수야? 음수. 사인은 Y좌표인데 Y좌표가 플러스니까 양수. 두 개의 B죠? 두 개를 나눈 거죠? 그럼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나누니까 탄젠트는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유명한 거. 얘를 올사탕코 해가지고 뭐 얼싸안고다 뭐 하는데 그런 유치한 거 하잖아요. 그죠? 뭐로 가든 답만 맞추면 되죠. 알겠니? 뭐로 가든 답만 맞추면 되고 누가 결정하는 거야?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 근데 동경의 위치는 또 누가 결정하는 거야? 단위원 위에 점의 좌표가 결정한다. 끝.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알겠니? 그럼 모든 문제를 푸는 시각을 봤을 때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약간 15번은 특이해. 자, 15번 볼게요. 16번. 716. 얘는 좌표 평면이 아니야. 이거 잘 구분해. 얘는 좌표 평면이 아니야. 16번은 그냥 평면이야. 그럼 그냥 평면은요. 얘는 중학교 때 배운 이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즉 얘는 웬만하면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오게끔 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볼게. 자, 문제 봐. 물론 좌표 평면으로 옮겨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를 좀 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H고 여기가 직각이라고 힌트를 줬고 B입니다. 그럼 여기가 5래요. 자, 여기가 5고요. 세타를 어디를 줬냐면 이 각을 세타라고 줬어요. 됐니? 자, 이 각을 세타라고 주고 여기가 12랍니다. 여기가 12. 그러면 자,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시면 얘가 5고 얘가 12죠? 얘 얼마야? 13이겠죠. 13입니다. 얘 13.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런 다음에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 여기거든? 그치? 얘가 세타거든. 되나요? 그러면 나는 얘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우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변환 공식을 쓰는 게 있는데 변환 공식은 아직 여러분들이 물론 가르쳐 줬지만 다 까먹었을 게 농후하기 때문에 그죠? 기억납니다. 기억납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예요?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잘 봐. 첫 번째는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변환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변환 공식을 안 배웠으니 좌표 평면에 옮기는 것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변환 공식은 이번 주에 할 거예요. 토요일 날. 알겠죠? 그것도 외워야 돼. 알겠어? 얘들아,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암기를 동반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해 과목이 아니야. 이해과목은 뭔데요? 응? 사회. 사회요? 다 외워야 돼요. 얘들아, 여러분, 조용. 모든 공부는 암기로부터 기반한 이해예요. 모든 공부는. 내가 요새 요리를 공부하는데 요리도 그래. 계량을 다 외워.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냥 보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보고 해도 맨날 책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머릿속에 외워진다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아니, 봐봐. 야, 니네 잘 봐봐. 라면 끓일 때 책 보면서 끓여요? 아니잖아요. 라면 끓일 때 대충 해잖아. 그거는 외워 있기 때문이야. 나도 수학 문제 볼 때 대충 풀어요. 좋겠다. 저도요. 보세요. 그냥 먼저 부르고 자, 갑니다. 조용. 좌표 평면에 옮겨. 이거를 원점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면 도형이 좌표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좌표가 돼요. 얼마? 얼마가 돼? 얘가 원점이니까. 왼쪽으로 5만큼, 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5, 마이너스 5, 12라고. 이렇게 옮겨서 풀면 돼요. 이해됐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변환 공식을 만약에 쓴다면, 변환 공식을 알고 있다면 굳이 이 짓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180도에서 세타만큼 뺀 거. 그래서 이거 갖다가 풀면 돼요. 이 삼각형 갖다. 이해됐어? 오케이? 근데 변환 공식은 아직 안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거 갖다 풀게요. 잘 봐. 이게 좌표라는 게 알면 끝이지. 자, 그럼 갑니다. 사인 세타 얼마예요? 사인 세타 반지름이 얼마야? 13 분의 y좌표 12 이거야. 됐니?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얼마? 마이너스 5.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됐습니까? 밑에 어디 보냐? 여기 봐야지. 멍때리지 말고. 자, 그러면 갑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거. 자, 13 사인 세타래요. 13 사인 세타 이거 넘기세요. 넘기면 얼마?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5 그대로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5 그대로 넘기면 플러스 12. 그 다음에 13 코사인 세타는 요거 넘기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5 하고 플러스 2까지 되니? 그럼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4니까 답은 얼마? 8. 마이너스 8. 됐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될 겁니다. 오케이 됐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9번 보겠습니다. 719번. 마지막. 그럴 리가요. 자, 719번. 근데요. 예? 숙제 검사부터 받고 가세요. 자, 719번 갑니다. 자, 719 보면 얘는 여기 봐. 얘도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어떤 직선이 x축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값은 뭐냐?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 잘 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다는 뜻은 자, x축이 이렇게 가는데 x축의 양의 방향은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라서 이쪽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그러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x축을 통과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어디냐? 이 부분을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죠. 어떻게 갈 수도 있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얼마야? 얘가 되는 거지. 항상. 양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이건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 됐어? 자,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해봐.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직선에 기울기가 생기겠죠? 직선은 반드시 기울기를 가지니까. 그지? 그 기울기가 뭐랑 똑같냐라는 건데 그 값이 바로 탄젠트 세타와 같다. 이게 결론이죠.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면 점 하나 대충 잡아서 찍 그려보면 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근데 기울기 공식이 뭐였어요? 얘를 기준으로 이 부분 x 증가량분의 이 부분 y 증가량을 한 것이 기울기잖아. 근데 x 증가량이 밑변이고 y 증가량이 높이니까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뭐야? 탄젠트죠. 그래서 두 개가 어떻다? 똑같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럼 문제를 봐. 시끄러. 719번 문제를 보시면 갑니다. 5x 플러스 12y는 0이라고 나오는 요 값을 계산을 할 때 y는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12분의 5x라고 이렇게 써지지? 그럼 이 마이너스 12분의 5라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탄젠트 값이라고. 이해됐어? 얘가 탄젠트라고. 기울기니까. 즉 이 문제에서 준 거는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요 마이너스 12분의 5다라는 걸 준 거야.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뭐냐? 니네가 알고 있는 건 10이라는 값과 5라는 값 마이너스인데 10이라는 값과 5라는 값이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x좌표와 y좌표. 얘기했지? 삼각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좌표. 됐어요? 근데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네요.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네요. 몇 사분면일까요? 2, 4분면이겠죠. 3, 4분면은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나와야겠지. 즉 이걸 가지고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리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5,12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2가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럼 빗변 얼마야? 빗변 얼마야? 14. 13. 됐어? 얘가 13. 오케이? 그러면 구해. 사인 세타 얼마? 13분의 12.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랜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얘 대입하고 제 대입하면 답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5 얼마야?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뭐야 왜 답이 안 나와? 아 바꿨구나. 아 잘못 그렸다. x가 미안해. x가 마이너스 10이고 y가 5죠. 뒤집어 놨네요. 그래서 얘가 5고요.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오케이? 네. 네. 그래서 탄젠트 이거는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5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7이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자, 여기까지